가능성을 먼저 이야기하라. 상대방을 분발시키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나가려면은 상대방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서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분발시켜야 되는데 상대방의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이 새로운 가치를 인식시켜주는 것이 분발을 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 보통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 잠재 능력이죠. 잠재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장점을 발견한다는 게 새로운 삶의 국면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분발하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능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용기를 북돋워줘야 할 상대는 대부분 난관에 처해져 있는 사람, 어려움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져요. 이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지푸라기라도 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터무니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아주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재력이라는 게 한마디로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따라서 이 잠재력을 찾는다. 이 미진한 부분을 개척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발의 계기가 있다 그러면은 항상 가능성을 얻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가능성을 먼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 욕망은 행동의 근원이다. 사람의 그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은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 요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욕망 실현이에요. 욕망을 실현하려는 욕구다. 그래서 그 매슬로우의 그 욕망의 단계라는 그 이론도 있는데요. 땅 위의 모든 만물이 그 인과의 필연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행동도 필연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이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은 모두 욕망 때문이다.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이라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나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욕망. 먹고 싶은 욕망도 있고 뭔가를 갖고 싶은 욕망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투기도 하게 되고 뭐 남을 시기하고 사기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인간의 욕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내면을 관찰하는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대화 기법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을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도 욕망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원리, 자신감을 심어줘라. 그래서 이제 리더가 돼서 자기 그 팔로워들과 함께 조직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직설적인 지시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이나 우회적인 방법이 더 현명하다. 이거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령이나 지시만 할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든가 변혁적 리더십, 뭐 감성적 리더십, 여러 가지 리더십들이 많은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설적인 지시의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한한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 능력은 저절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개발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의지와 결심이 중요해요. 좀 더 향상되려고 하는 그 의지와 결심이 있을 때 발휘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의지와 결심이라는 것은 자신감으로부터 나와요. 강한 자신감. 그래서 자신감을 발휘하려면 또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를 발휘한다.
용기를 내라, 용기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닌 능력을 겉으로 드러내는 건데, 이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적극적인 사람은 혼자 행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남의 도움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충고나 격려의 말을 한다고 해서 개인의 능력이 확대되거나 신념이 굳어지진 않죠. 충고해주고 뭐 격려한다고 해서 그냥 쑥쑥 자라난다 그러면 뭐 콩나물에다 물 주듯이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파도를 헤치고 살아가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 그 자체가 두려움이죠, 두려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의 능력이라든가 용기,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누구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을 돕는다, 남의 도움을 받는다,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그 리더로서 탁월한 그 사회인으로서 상대방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려면은 우선 상대방 스스로가 해보겠다는 이 자신감을 좀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 자신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겼을 때 적당한 방향 제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타이밍이 딱 맞았다. 그러면은 인간의 능력이 무한대로 확대되고 또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이 시리에 빠졌던 사람이 용기를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원리인데 애정이 담긴 말이 사람을 움직인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이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인관계를 두려워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거, 이게 일종의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박증.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 만나는 게 좋습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두렵고 부담되고 그런 사람이 참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타입이. 이 강박증 이런 증상은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건 아닌데 보통 사람들과 만나는 걸 꺼리고 이제 비협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어떤 그 증오의 감정 같은 게 있어요, 속에. 사람에 대한 그 불신,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그 경험했던 불신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그 이웃에 대한 그 증오의 감정, 이런 것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인간에 대해서, 사회 활동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일수록 또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증오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런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해는 되지만 인간이 인간을 증오한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생활 자체가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생활이 무기력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직장 내에 그런 부하 직원이 있다. 이웃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자 무작정 가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한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직선적이거나 논리적인 말로 설득하는 것은 별다른 효력이 없다. 자, 그래서 말 잘못했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뭔데 나한테 그런 충고하는 거야? 당신 뭔데 나한테 설교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고 있던 그 관계가 잘못되는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런 강박증을 갖게 됐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 대처를 해주는 게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면은 전문 상담가가 아니면은 그 원인 찾기가 쉽지 않겠죠. 원인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사람이 이제 환경, 성장 과정이라든가 또 성격,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 이제 다음 얘기고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이제 인간적인 애정을 갖고 다가가는 거죠. 인간적인 애정.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이제 다가가는 건데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그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서 인간 내면에 선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거죠. 자, 애정의 법칙인데요. 첫 번째 원리는 가능성을 먼저 이야기하라. 그래서 상대방을 분발시키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주려면은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대화 나누고 같이 관계를 맺어라, 사회활동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 직장 동료라든가 부하 직원 또 이웃에 있는 사람의 그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던 그 새로운 가치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 이게 분발을 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요약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원리는 욕망은 행동의 근원이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욕망을 실현하려는 욕구다. 그 욕망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모두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보다도 욕망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만큼 이 욕망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원리는 자신감을 심어줘라.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할 때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직설적인 지시를 하면 안 되고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사람에게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상대방에게 의지와 결심이 설 때 이 능력이 개발이 되는데, 이 의지와 결심은 자신감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신감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원리는 애정이 담긴 말이 사람을 움직인다. 자, 그래서 대인관계 싫어하는 사람, 대인관계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 거 꺼리는 사람, 이런 것을 이제 강박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강박증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거죠. 이 강박증 걸린 사람들한테는 그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 그 내면 세계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애정, 따스한 마음, 친절, 이런 것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애정이 담긴 말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애정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가지시고 사회활동 하시면서 사람들과 대하실 때 상대방을 물건 취급하지 마시고 또 직접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용기를 주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아주 탁월한 사회인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